그 제가 너무 늦게 말한 거긴 한데 뭐 다 들리죠? 열심히 놀았으니까 네, 잘 들리겠죠? 그래서 잘 이제 들려요. 오늘 할 거는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사실 두 번째 목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인버스 펑션 띠어렘이랑 뭐 임플리시 펑션 띠어렘을 증명을 할 건데 사실 인버스 펑션 띠어렘 같은 경우에는 뭐 증명하고 말고 할 게 거의 제 생각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원 차원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이 해서 그러니까 그뭐 PMA 같은 거 대충 펴봐도 거기서 증명하는 게 독자들을 위해 RK에서 했지 그냥 컨트랙션 매핑 프린시플도 그냥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증명했고 그냥 뭐 뒤에 있는 증명도 거의 다 그냥 바날 세팅으로 가져와도 거의 다 그대로 워크하거든요. 그래서 뭐제 생각엔 인버스 펑션 띠어렘 별로 할 게 없는데 임플리시 펑션 띠어렘이 아마 좀 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충 그냥 이거는 증명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증명을 하려면 A.4가 필요한데 A.4는 그 A.2와 마찬가지로 다들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시간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상준이 형이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이제 메인 목표는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마음속에 넣어두고 이제 뭐 생각을 이제 가볍게 복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어떤 세팅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고 갑시다. 그 X랑 Y가 반응할 스페이스고 어떤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그러니까 바운디드 리니어 맵을 생각했는데 이번엔 그냥 스무스 맵을 생각할 거예요. 둘 다 뭐 매트릭 주어져 있으니까 뭐 그 우리 증명했던 것처럼 증명이래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프레시아의 센스에서 디리버티브를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스무스니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스무스 맵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스무스니스를 정의하면서 어떤 디퍼런셜을 정의를 했을 건데 디퍼런셜도 결국은 이제 어떤 바운디드 리니어 맵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짜지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사실 인버스 펑션 띠오렘이 거의 그 원래 케이스랑 비슷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음, 노트로 쓸까요? 그래서 만약에 BFX라는 친구가 바이젝티브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인버스 펑션 띠오렘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인버티블 하면 뭐 그거를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잖아요. 뭐 로컬하게는 이제 인버스가 실제로 인버스가 존재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좀 메이크 센스 하려면 무한 차원에서도 우리가 DFX라는 리니어 맵에 인버스 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디퍼런셜 정의할 때 이 친구가 바운디드 리니어 맵이 되기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어차피 바운디드 리니어가 돼요. 뭐 이거는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거고요. 오픈 매핑 쓰면 증명할 것도 없죠. 그냥 거의 정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인버스 펑션 띠오렘을 증명을 할 건데 사실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증명할 게 그냥 없어서 그 메인은 인버스 펑션 띠오렘보다도 이제 임플리시 펑션 띠오렘 쓸 때 공통적으로 쓸 만한 그런 렘마들인데 우선 세 개 나와 있는 렘마는 아닌데 그 민밸류 이니퀄리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어디서 그 뭐냐 맥더프가 그냥 맘대로 써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나서 증명을 한 거지
그 어디서 있는 건 아니었어서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엄밀하게 쓰긴 좀 무섭고 그냥 대충만 쓸게요. 스테이트먼트를 마음의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뭐 이런 걸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뭐 파이가 이제 뭐 좋은 친구고 뭐 이런 걸 보이고 싶어요. 근데 무한 차원에서도 이게 성립한다. 아, 그 디파이라는 친구가 오퍼레이터 놈이 감마보다 항상 바운드가 되어 있으면 이게 성립을 한다는 것을 좀 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무한 차원에서 될지가 제가 좀 의문이었어서 그거를 정리할 겸 좀 증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뭐 파이가 x에서 y로 가는 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일단 y를 하나 뽑아와서 이런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y로 스팬되는 원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에 이제 위에 어떤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수가 리니어 펑셔널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에 여기 위에서만 정의된 친구인데 일단은 by cy라는 친구를 넣으면 스팬으로 하나 들어갈 테니까 그냥 이렇게 되도록 정의를 해줄 거예요. 뭐 이러면 리니어 펑션인 거 뭐 자명할 거고 바운디드인 것도 자명하고 놈은 1이겠죠. cy가 놈이 되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 놈도 1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한 반항을 쓰면 이걸 익스텐드를 해서 음, 저 맵이 리니어라고요? 그 1차원에서 정의돼서 리니어예요. 아마도. 에서도 절대값 x라는 펑션인데 걔는 리니어 펑션은 아니죠. 근데 C를 지금 밖에다 빼놔가지고 괜찮아요. 잠깐만 이 맵이 어떻게 정의된 거죠? 그러니까 Y라는 그 방향까지 그 갖고 있는 걸 하나 빼고 아, 그 C가 밖에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붙으면 마이너스 C가 밖에서 정의돼서 괜찮아. 그러니까 너가 맵이 걱정하는 상황은 C가 이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될 절대값 텐데 절대값 y는 약간 기울기 같은 느낌. c가 어, C가 알겠습니다. 방향을 지정해주는 그런 느낌. 네. 그럼 괜찮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반항을 쓰면 이걸 전체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까먹고 안 썼는데 뭐 놈 1인 건 기억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고 그냥 계속 저 멋진 파이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이 짓을 모든 y에다 할 수 있는데 이 짓을 제가 특정한 y에다 할게요. 음, 물론 뭐 y 선택할 때마다 이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냥 큰 흐름이 저렇게 된다는 것만 얘기를 한 거고 요 y에 대해서 이제 저 짓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이 조건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똑같이 파일을 가져왔다고 치면 빼기 x0를 했을 때 이게 뭐 c는 1일 때니까 대충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그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뭐 x0를 놔야지 1에서 0, 0에서 1이겠죠? ht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중
근데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이 함수들이 그냥 아래에서 알로의 함수가 돼가지고 뭐 컨티뉴이티 같은 건 잘 보장될 거고 아래에서 알로의 함수가 돼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민밸류 디오렘을 바로 유주얼한 민밸류 디오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t를 찾아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적당히 뭐 0이랑 1 사이에서 찾아서 근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프라임을 제가 빼먹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nothing but 공간이 좀 필요해서 위로 올릴게요. 이건 nothing but 이런 리니어 맵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조금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디퍼런셜을 하면 x에서 y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x랑 y랑 거의 x랑 그 tpx를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어서 그냥 요 1을 넣는 건 그냥 거의 ddt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t에서 이발리에이션 한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체인룰을 쓰면 d파이의 뭐 something의 밑에 거까지 쓰진 않을게요. 근데 얘는 써야 되나? 아, 여기부터는 좀 적으니까 써도 될 것 같고 대충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뜯어 보면 이 친구는 d파이는 요 멋진 파이가 처음부터 리니어 맵이었기 때문에 디퍼런셜 구해봤자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모든 점에서 그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일단 살려두고 그리고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살펴보면 그냥 h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t라는 점에서 h라는 함수가 이거였거든요. t라는 점에서 미분하면 그냥 x1 빼기 x0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렇고 그런 이니퀄리티를 잘 사용을 하면 d 파이 그 제가 위에선 디퍼런셜을 이런 식으로 써놓고 밑에선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어도 좀 제가 죄책감이 드는데 죄책감 안 들고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1이었고 어차피 그리고 정확히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바운드가 돼 있다면 어떤 갯마로 바운드가 돼 있다면 이게 또 갯마의 x1 빼기 x0로 바운드가 돼서 우리가 유저하게 원하는 뭐 이런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맥더프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체크해 본 거고 이제 진짜로 맥더프가 준 렛말을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게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그 리니어 맵이 있으면은 립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지 근데 않을까요? 그게 인피니트 디멘셔널 케이스인 그 인피니티 그래서 미션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 함부로 얘기하기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증명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어떤 갯마가 주어져 있고 R0이 주어져 있고 둘 다 리얼인데 포지티브 리얼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x가 반화하고 그리고 한 점을 뽑아오죠. 뽑아왔는데 이런 친구가 C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좀 트랙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어떤 이 친구는 이제 리니어 맵이잖아요. X에서 Y로의 이 친구도 X에서 Y로의 리니어 맵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함수처럼 써져 있지만 리니어 맵이니까 전체가 이게 리니어 맵이 되고 전체가 오퍼레이터 놈이 이제 감매보다 작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OX 여기에 들어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결론이 두 개인데 이게 사실 거의 이거 증명하면 그냥 인버스 펑션 디어렘이 거의 끝나서 제가 이 다음에 인버스 펑션 디어렘을 따로 스테이트도 안 할 건데 그 진짜로 거의 PMA 같은 데 있는 거랑 증명이 거의 똑같은데 그냥 그 중에서 임플리시 펑션 디어렘 증명할 때 써먹을 거를 좀 추출하려고 렘마로 따로 빼는 거 같아요. 이게 좀 오랜만에 입시는 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책에서 이게 아마 쪽에 제 생각엔 타이포 같은데 어차피 안 써서 책에서는 요 뒤에 있는 친구가 프사이 X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프사이 X로가 아니라 X로 나가는데 제 생각엔 좀 타이포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 써서 그냥 제가 제 멋대로 수정해 놓을게요. 타이포라고 믿고. 그리고 뭐 이거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건데 사실 이 렘마의 증명 자체도 거의 알고 있는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근데 다들 해석 배우신 지는 오래되셨을 테니까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이걸 안 하면 시간이 너무 할 게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네, 이거 역시 인버스처럼 나온다. 그래서 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증명은 그냥 트랜슬레이션을 잘해서 x0도 0이고 psi x0도 0인 상태에서 증명을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아마 그거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좀 헷갈렸던 게 아닐까 했을 때 그런 의심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이거랑 x0랑 같아져 버리니까 아마 거기서 좀 헷갈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스텝이 또 4개가 있는데 그 앞에 한 3개 그냥 다 뻔해요. 다 뻔한데 우선 첫 번째 스텝은 풋사이가 이제 호메오가 되고요. 이미지랑 호메오 기준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쪽 두 번째 이니퀄리티 이쪽 파트가 잘 만족이 돼요. 근데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그냥 원점이면 그냥 BR로만 쓸게요. 간단히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파일을 그냥 아이덴티티 맵에서 psi 뺀 걸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아이덴티티 맵 미분하면 그냥 자기 자신일 테니까 d 파이가 이제 아이덴티티 빼기 뭐 d 파이가 d psi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이덴티티 빼기 d psi가 감마보다 작다고 놈이 작다고 가정했으니까 이 친구가 그냥 gem마보다 작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걸 민벨리
이니퀄리티를 쓰면 대충 잠시만요. 마트릭스 네, 맞는 것 같네요.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할 것 같아요. 이 아래 들어있는 이런 거에 대해 성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이라는 친구가 그냥 아이덴티티 빼기 psi였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잘 빼줘가지고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같은 걸 잘 적용을 해주면 대충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적용을 하면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대충 빼줄 거 왼쪽으로 빼주고 뭐 잘 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반대쪽은 뭐 똑같은데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로 바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이니퀄리티를 넣고, 그래서 뭐 요거 보면 이쪽 파트 보면 이제 요거는 오케이고 이게 오케이고, 그리고 이쪽 파트를 보면 파이가 인젝티브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파이가 잠시만요. 이거 파이가 아니라 푸사이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잘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이에서 이제 아이덴티티 푸사이로 짠 다음에 트라이앵글 인클리지 적용한 거니까 이게 푸사이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푸사이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이걸 증명을 해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식을 잘 보면 그 x1이랑 x2가 만약에 다르면 이게 0보다는 스트릭트하게 클 거기 때문에 이게 인젝티브인 걸 보여줄 거고, 인젝티브니까 푸사이가 이제 바이젝티브가 될 거라서 뭐, 뭐 좋잖아요. 되게 상황이 매트릭 스페이스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바이젝티브인 걸 보여줄 테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오케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곁가지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선물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제 사이 인버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걸 y1 빼기 y2로 보고 이걸 또 인버스로 보면 이것도 이제 컨티뉴어스인 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텝은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이제 반대쪽 포함 관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요거를 보여야 되는데 보여보죠. 어렵진 않으니까. 갯말을 하면 이제 이 친구가 PR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뭐 그냥 스탠다드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나를 뽑고 그리고 어떤 입실론을 정의할 건데, 근데 제 생각엔 이게 조금 그 입실론을 책에서 한 거랑 그 조금 다르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밀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귀찮아서 세밀하게 주는 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뭐 일단 책에서는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위에 뭐 어디 있어? 이런 부등식에다가 그냥 x2 같은 데다 0 넣으면 대충 이런 게 얻어질 테니까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가 r-입실론보다 작다고 하면 이제 파이 x에다가 더하기 y라는 맵을 생각을 해볼게요. y는 고정된 친구인데 우리가 뽑아온 고정된 친구인데 이런 맵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넣고 파이 x 뭐 감마 곱해서
막아주고 뭐 요거 쓰면 대충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성립을 하니까 그 x를 파이 x 더하기 y로 보내는 이 맵이 컨트랙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제 기억으로는 컨트랙션이 이게 앞에 상수가 뭔가 더 작은 게 하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1보다 작은 게. 그래서 조금 이게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여기서 이제 입실론 택할 때 잘 택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단은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려고 하다가 너무 졸려서 자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닉 픽스드 포인트를 하나 잡아올 수 있고 그래서 그 픽스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제 사이 x 그러니까 만약에 x가 픽스드 포인트면 이제 요거랑 요게 같은 거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 사이 x랑 y랑 같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 픽스드 포인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y의 프리이미지 x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게 또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아주 쉬워요. 뭐 요거는 왜냐면 그냥 임의로 하나를 포인트를 가져오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에서 그냥 똑같이 하되 이제 R만 입실론으로 바꾸면 대충 B 입실론에 1 마이너스 gamma의 뭐 Y가 사이에 B 입실론의 X보다 작아질 테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건 물론 사이 BR보다 작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오픈 네이버도 이렇게 잡아올 수 있으니까 자명하겠죠 이건 되게 쉽고 이제 거의 메인에 해당하는 게 지금까지 한 건 좀 작은 것들이고 메인에 해당하는 게 요건데 요것도 아마 그 어디서 했을 거예요. 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 쓸게요. 이게 되는데 뭐 해볼게요. 아예 밑으로 가서 할게요. 우선 y0가 주어졌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디퍼런셜을 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고 D라는 리니어 맵이 존재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정의된 리니어 맵이에요.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이제 psi 인버스라는 친구를 미분을 하면 정확히 이 D 인버스가 나온다라는 게 원하는 건데 우선 그 전에 체크를 해볼게 이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이덴티티 빼기 D라는 친구 그냥 1 빼기 D라고 할게요. 귀찮으니까 이 친구가 사이즈가 gamma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잘 정의가 되겠죠. D 인버스가 잘 정의가 될 거고요. 음, 열 디파인드가 되고 뭐 눈 같은 거 생각해보면 1 마이너스 gamma분의 1이 나오겠죠. 아, 그걸로 바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고요. 그래서 재밌는 우리 후 해석학에 꽂힌 입실론 델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다 하고 나서 보면 되게 신기한데 처음에는 되게 함수 잡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다 하고 나서 보면 그게 다 기가 막히게 떨어져서 뭐 입시론 대체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시론이 주어졌다고 치고 음, 이 친구가 어차피 디퍼런셔블이니까 어떤 적당한 델타를 찾아서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까워지면 어, 만약에 1 마이너스 갬마분의 델타보다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원하는 게 x 빼기 x0에서 빼기 d에 d가 지금 그 사이의 미분이니까 이거를 이제 x 마이너스 x0로 나누는 게 어떤 입실론보다 작아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모종의 이유로 입실론에다가 1 마이너스 갬마 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왼쪽에 있었던 x1 마이너스 x0 텀이 여기로 옮겨왔어요. 뭐 이게 성립하도록 어쨌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수를 왜 저렇게 잡는지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냥 대충 얘기하면 이제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이뉴퀄리티 요거 쓰려고 하는 거고 뭐 나중에 가면 이제 다 잘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델타가 이제 충분히 작게 잘 잡혀가지고 이 y0 근방의 델타 볼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델타 볼이 사이 안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오픈 셋이니까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안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y0에 대해서 사이 인버스를 미분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x는 사이 인버스 y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세팅에서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x0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를 쓰면 1 마이너스 감마의 x1 빼기 x2가 그러니까 x 빼기 x0가 그 y 빼기 y0보다 작으니까 요게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감마의 y 빼기 y0가 될 거고요. 근데 y 빼기 y0는 지금 그 y0 주변에 델타볼로 가져왔으니까 1 마이너스 갬마분의 델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성립을 할 테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결국 보이고 싶은 거는 크다의 인버스라는 거의 미분이 이 친구가 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니까 음,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스티메이트 해봐야 되는 건데 y0로 넣었을 때 그 D 프사이 인버스가 들어갈 자리 대신에 요걸 넣었을 때 y 빼기 y0를 넣었을 때 이 친구가 0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 친구를 y 빼기 y0로 넣는 게 0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D랑 뭐 사이랑 D랑 디프 사이 인버스랑 같을 거고 뭐 연속인 거는 뭐 자명하고 그 식으로부터 자명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럼 이거를 잘 예쁘게 써보면 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뭐 x 빼기 x 제로고 그러니까 이 파트를 이제 좀 신경을 써서 봐주면 D 인버스를 전체적으로 밖으로 빼고요. 그래서 y 빼기 y 제로가 있고 부호 반대로 바뀌긴 했는데 뭐 이해할 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아까 x랑 x 제로였는데 이제 D 인버스를 밖에 붙여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D 인버스가 아까 전에 까먹고 안 적었지만 식이 이렇게 정의됐기 때문에 놈이 1  gamma분의 1로 바운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1  gamma분의 1로 바운드가 돼 있고 y 빼기 y0 빼기 d에 x 빼기 x0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또 델타를 잘 잡았으니까 이렇게 만족하게 잡았으니까 이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대신 바꿔치기를 해주면 입실론에 1  gamma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근데 또 이제 이게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또 이게 또 y-y0로 바운드가 돼서 그래서 뭐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제 원하는 대로 이거 쿼션트 나누기 y 빼기 y0 한 게 이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증명이 끝났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게 인버스 펑션 띠오렘 증명의 끝이고요. 네, 그냥 거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충 적어놓기만 하면 그냥 싸이라는 맵을 x0에 인버스 이건 리니어 맵이고요. 근데 fx라는 맵에다가 그 이거는 x에서 y로 가는 리니어 맵이고 그냥 스무스 맵이고요. 이건 y에서 x로 가는 리니어 맵이라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성을 해줘요. 합성을 해주면 이제 이게 전체가 x에서 x로 돌아오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x0에서는 적어도 거의 아이덴티티에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x0에서 일분이니까 x0 근처에서는 거의 아이덴티티에 가까울 거라서 이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충 하시면 돼요. 그렇게. 요거는 진짜로 똑같으니까 이제 엑서사이즈로 남겨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 임플리시 펑션 띠오렘인데 제가 어제 준비하다가 좀 작아지고 근데 한번 뭐 그래도 다 그 옮겨 적어놓긴 했으니까 옮겨 적어놓긴 하면서 뭔가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믿고 계속 가볼게요. 어, 사실 이게 그 뭐냐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걸 텐데 음, 그래서 어떤 그냥 스무스 맵이 있는데 이 스무스 맵이 프레돌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임의의 점에서 이 친구의 디퍼런셜을 취하면 리니어 맵이 나올 거잖아요. 이 리니어 맵이 프레돌룸 맵이면 이 친구를 그냥 프레돌룸 오퍼레이터면 이 친구를 프레돌룸 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친구가 F라는 오리지널한 맵이 있었으면 이건 쓰고 지울게요. 이런 오리지널한 맵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거가 프레드 홀름이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프레드 홀름이면 이걸 프레드 홀름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거든요, 방금. 그런데 어차피 f가 c 인피니시니까 스무스니까 df라는 맵이 컨티뉴어스일 거고 그래서 이 x 근처의 점을 잡아도 이제 df라는 리니어 맵이랑 df 뭐 x 뭐 프라임이라는 그 근방의 점이랑 이런 리니어 맵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놈으로 봤을 때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보였던 게 뭐냐면 그 오퍼레이터 놈이 거의 같으면 프레드홀름 인덱스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보였거든요. 더 스테이트먼트는 더 프리사이즈 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점들
DFX 근처에 있는 점들은 다 프레드홀름 인덱스가 똑같아야 될 거고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프레드홀름 인덱스가 다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F라는 친구의 인덱스라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아무 X나 잡아와서 DFX가 프레드홀름이니까 DFX의 프레드홀름 인덱스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혹시 까먹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프레드홀름 인덱스는 디멘션 커널에서 디멘션 5, 그 코커널을 뺀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걸 인덱스 F라고 우리가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몇 가지 리마크인 건데 이게 잘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음, 아 제가 그리고 정의를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음, 레귤러 밸류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이게 정의가 조금 그 유한천 일대랑 조금 달라서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F가 이제 X에서 Y로 가는 그냥 스무스 맵이고 뭐 프레드홀름일 필요는 없어요. 프레드홀름일 필요는 없고 이거는 어떤 Y를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지칭을 하겠죠. 레귤러 밸류니까 Y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게 서젝티브여야 되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유한 차원에서는 이게 끝이었는데 무한 차원에서는 음, 여기에다가 하나가 조건이 추가로 붙는데 음, 요 맵이 TFX나 리니어 맵이 라이드 인버스를 가져야 돼요. 음, 그래서 이 조건까지 이제 추가가 돼야 돼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음, 네, 생각은 나중에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프레드홀름 세팅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잘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모를 때는 일단 열심히 적고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임플리시 펑션 띄어내는 건데 드디어 이제 그 많이 올라왔어요. 뭐 언제나처럼 반항을 하고 치고 어떤 적당한 오픈셋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제 임플리시 펑션 띄어렘인데 C 인피니트에서 안 하고 그냥 CLS 정의를 할 거라서 그냥 CLS 정의를 할게요. 만약에 이제 F가 CL이라고 하면 그리고 Y가 레귤러 밸류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이거를 F 인버스 Y를 M이라고 써도 하나씩 않은 분들만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 비슷한 게 나오겠죠.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이걸 이 짓을 하는 이유에서는 이제 M이라고 쓰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의 매니폴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T 어떤 의미의 점에서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냥 이 리니어 맵의 디퍼런셜 커널이 돼요.
2치보다는 5이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하려던 얘기를 이 근처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F라는 친구가 프레돌룸이면 그러면 이제 프레돌룸 생각해 보면 코커널이 일단 제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디퍼런셜의 그 이미지가 서젝티브하다는 게 레귤러 밸류의 조건이니까 그 코커널이 이제 이미지 전체로 잘라버리니까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인덱스 F의 인덱스 그러니까 사실 프레드룸 오퍼레이터의 인덱스죠. 이 친구가 사실 디멘션이 그냥 그 커널 DF의 디멘션이랑 똑같아져가지고 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매니폴드가 될 거고 이 친구의 디멘션을 생각을 해보면 프레돌룸 인덱스로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는 네, 금방 할게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주면 뭘 증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잘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맵이 그 레벨 셋이 있어요. 레벨 셋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은 보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각 포인트마다 뭐 x0마다 이제 커널 df의 x0가 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가 뭐 x0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좀 휴리스틱하게 그려보면 y라는 친구가 여기 있고 어 y가 0이라고 스몰 y가 0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가 0이라고 할게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레이션 하면 되니까 지금은 필요 없는데 이따 증명할 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의 레벨셋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m겠죠. 근데 이제 커널 그 탄젠트 스페이스가 뭐 저 함수상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이거를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쭉 폈다고 생각하면 레벨셋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탄젠트 스페이스 x 제로로 썼었는데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y로 가는 어떤 맵을 찾아서 이게 커널 GF의 x 제로랑 같은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y로 가는 맵을 찾아서 이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성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충 이런 쪽에 해당하는 성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M에 어떤 어떤 M에 들어가는 친구를 찾고 싶은 건데 얘기하는 순서를 좀 잘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어, x0가 레귤러 밸류니까 계속 똑같이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레귤러 밸류니까 이게 라이트 인버스를 가질 거예요. 그걸 Q라고 할게요. 그러면 DQ가 아이덴티티 Y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Q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뭐 이런 Q가 존재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X는 커널 D에다가 스플리팅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커널 D에 해당하는 요 쪽에 살고 있는 벡터 뭐 이런 벡터가 될 건데 이런 벡터랑
그리고 이쪽에 있는 Q에 해당하는 어떤 벡터로, 그러니까 파이를 타고 가서 여기서 벡터를 잡아온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Q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Q로 가지고 오면 여기에 살고 있을 텐데 다시 그 벡터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대충 될 텐데, 그러니까 x를 이제 x0에다가 6의 x0에다가 어떤 적당한 커널에 있는 살고 있는 이런 벡터를 하나 잡아와 가지고 이 근방에 있는 x라는 점을 이걸로 근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충 이제 열심히 어제 고민한 결과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가 잘 존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세팅을 이제 마음에 두고 렛말을 하나 증명을 할게요. 먼저. 보자. 네. 저런 걸 만족하는 P를 찾는 거죠. 파이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네, 맞아요. 빨간색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데 프로포지션으로 돼 있긴 한데 저는 거의 렛말을 쓸 거라서 x랑 y가 반화하고요. u가 오픈이에요. 그리고 f가 또 C1이에요. C1. 그리고 뭐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이 맞춰줄게요. x0가 u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까 썼지만 이제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위해서 적어드리면 이렇게 d를 쓸 건데, 이게 서젝티브라는 게 우리 가정이었고, 또 우리 가정이 이 친구가 라이트 인버스가 있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바운디드 리니어예요. 컨티뉴어스 리니어라고 쓸게요. 컨티 리니어고요. 네, 이런 게 존재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Q가 바운디드니까 이제 어떤 적당한 상수를 찾아서 Q를 바운드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Q의 놈보다 큰 어떤 상수를 찾을게요. 그걸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런 C를 하나 잡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냐면 such that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델타 충분히 작게 잡아주면 이건 항상 가능하니까 뭐, U겠죠, Y가. 네, U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또 만약에 델타보다 작으면, 좀 테크니컬한 lem마라서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형수들이 좀그 지지해요. 아무튼 이게 뭐 DF라는 맵이 컨티뉴어스니까, 아, 네, 컨티뉴어스니까 이 근처에 이건 DFX 제로니까 충분히 가까워지면 룸도 가까워지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제 C랑 델타를 고른 거고, 어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이었고, 만약에 어떤 이런 친구가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래서 되게 목적지향적인 렘마라서 상수들이 되게 스페시픽하게 잘 주어져요.
80분의 델타보다 작고 fx1이 x 마이너스 x0 x1 빼기 x0가 8분의 델타보다 작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유일한 x를 찾아올 수 있어서 fx는 0이고요. x 마이너스 x1은 이제 이미지 Q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x랑 x0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왔을 때 친구는 fx1이라는 이 친구의 놈의 뭐 투십의 한 거로 바운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상황이 네, 이래요. 그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래요.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스테이트먼트가 길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모양은 이렇고요. 증명을 해야겠죠? 쉽지 않겠지만 저게 어떤 의미인지 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게 의미적으로는 이게 좀 그 책의 리마크에 보면 좀그 뉴턴 피카레드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려가지고 이제 유니크 픽스 그러니까 증명을 보면 우리가 요 x는 그 아까 전에 보였던 이 렘마를 사용해서 그 유니크하게 이제 주어질 거거든요. 어디 갔지? 네, 요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주어질 거거든요. 인젝티브인 것까지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친구라고 이제 리마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그 증명의 흐름은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 증명 자체의 의미는 좀 요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완전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x1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음, 공간이 좀 없는데, 그러니까 음, 이 친구를 x1처럼 보면 대충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음, 여기에 있는 x, 이게 x가 여기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fx는 0인 거랑 이제 저 x1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fx는 f의 x1 더하기 이제 something 이미지에 들어있는 어떤 something이 있는데 이게 0인 거랑 음, 이제 요 어, 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세팅은 그래서 이걸 x1이라고 두고 지금 계산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음, 네, 증명 그냥 자체는 증명은 지금으로서는 그냥 네, 증명 과정에 나오는 필요한 어떤 테크닉을 설명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은. 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볼게요. 어제 어젯밤에 그래서 이런 걸 좀 매끄럽게 해보려고 하다가 어제 대수기약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두세 시간 더 하다가 잤어요. 그래서 아, H를 정의를 할 건데 그 정의할 게 좀 많아서 그
길을 잃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헷갈리시면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그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네,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제 x 빼기 x 빼기 x1이 이제 뭐 대충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마음속에서는 그러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x1인 거랑 x 빼기 x1이 이미지 Q에 들어가는 게 동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정확히 이제 이런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x를 이제 x0랑 멀지 않은 곳에서 이걸 만족하는 걸 찾는 문제랑 이제 동일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 동치관계 자체는 되게 쉬운데 거의 바이 디피니션 작용한 건데 뭐 이제 써보면 h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q에다가 fx 빼기 뭐 d x 빼기 x1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대입 이게 x1인 거고 좌변이 왼쪽에 게요. 그래서 x 빼기 x1이 이미지 Q에 들어가고 우선은 이렇게 성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쪼갠 다음에 넘겨주면 Q 뒤에 x 빼기 x1이라고 적을게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x 빼기 x1에다가 더하기 qfx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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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미지에 들어 있어서 이제 Q 대충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Q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Q 대충 뭐 Y 빼기 Y1이라고 쓰면 이제 DQ 아이덴티티인 걸 이용하면 이게 지금 요거랑 같다는 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여기에 담기는 거고. 그래서 뭐 Q는 이제 라이트 인버스니까 인젝티브겠죠. 그래서 이제 fx가 0으로 담기는 거고.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게 동치인 걸 보일 수가 있어요. 반대쪽은 그냥 아규먼트 뒤집으면 되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를 만족하는 x를 x0 근방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헷갈리시라고 이제 또 새로운 그걸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네. 그래서 다시 아까 한 얘기를 다시 적자면 x0 근처에서 찾아서 음, 결국은 이 식이 성립하는 x를 찾고 싶은 거니까 사이 x를 넣었을 때 x1이 나오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을 때 이제 아까 렘마 그러니까 p사이가 뭐 이미지로의 호메오모피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유일하게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익스펜드를 한 게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서 사실 아까 위에서 적은 거랑 똑같은데 여기 뒤에 x 빼기 x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다시피 요 psi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 렘마를 적용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인버스 펑션 띠오렘 증명할 때 이걸 따로 떼놓은 건데 그래서 이게 C1이고 뭐 C1인 건 사실 뭐 거의 오비어스 할 거고요. 이걸 만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네,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그럼 해봐야겠죠. 그래서 딥사이 잠깐 그 네, 혹시 네, 언제쯤 끝날까요? 한 20분 정도 10시에 하면 가봐야 끝날 거예요. 돼서. 20분 10시가 정도, 아니라. 네, 오케이, 오케이, 굿. 네, 20분 정도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전에 안 끝나면 그냥 적당히 알아서 자를게요. 네, 아마 끝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요거의 놈을 일단 계산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요거의 놈은 여기에다가 뒤취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D를 취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이게 아이덴티티니까 아이덴티티 D를 사라질 거고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Q에다가 DFL X 빼기 이거 뭐 X1은 콘스탄트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 지금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x가 이제 x0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으면 델타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네 만약에 이 사이에 x 빼기 아이덴티티가 원래는 q의 놈 곱하기 이거의 놈일 텐데 q의 놈은 C로 가운데돼 있고 이건 20분의 1보다 작도록 잡을 수 있었으니까 이게 대충 2분의 1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뻐지고 뭐 등호가 붙어야 되려나?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1보다 작은 걸 잡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렘마를 적용을 하면 그 psi가 음, 이제 b 델타의 x0라는 친구를 이제 바이젝티브하게 보내요. 이미지 이미지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그 이미지는 오픈셋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기에서 이제 감마를 2분의 1로 주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그대로 써보면 그 R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갬마가 들어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 분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R은 델타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 빼기 2분의 1에서 그냥 델타 분의 2가 나올 거고 사이의 x0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사이의 2의 델타 그리고 x0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근데 이거는 안 썼던 것 같으니까 그냥 아까워서 그냥 안 쓸게요. 이렇게 이걸 만족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음, x1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으면
여기에 들어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x1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여기를 지시하는 게 안 보여요. 네. 보이네. 뭔가 렉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세요? 되는 거. 제 화면에서 이제 되는 거 네네, 같아요. 보여요. 네. 여기에 들어있는 걸 보이고 싶어서 그냥 요 전체적인 요 포함 관계를 사용해서 x1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그게 훨씬 밖에서 보이는 거니까 훨씬 쉽겠죠. 그 거리만 계산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음, 계산을 해보면 이 친구가 2분의 델타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그, 어, 위에서 보면 일단 적어 볼게요. 이걸로 바꿔치기를 해주고요. x1을 이걸로 바꿔치기를 해줬어요. 너무 너무 계속 왔다 갔다 막 많이 만들어놔서 헷갈리는데 네 바꿔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로 쪼개주면 대충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그, 뭐 2분의 3 정도가 적당할 텐데 그냥 2로 줬어요. 편하게. 그리고 이 부분은 QFX1인데 QFX1은 또 우리가 그러니까 Q 곱하기 FX1이니까 그 가정에서 FX1이랑 Q랑 곱하면 Q가 C였으니까 또 4분의 델타 정도로 막아줄 수가 있을 거라서 음, 아주 널널하게 하면 그리고 이거는 8분의 델타보다 작다고 할게요. 그것도 이제 X1이 8분의 델타보다 작다는 게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8분의 델타보다 작아서 4분의 델타가 되고 또 여기에 있는 게 4C분의 델타 곱하기 C 해가지고 4분의 델타가 돼서 여기 오른쪽에 있던 친구는 C의 F의 X1인데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너무 화가 나죠. 그 너무 조건이 세밀하게 다 써야 될 조건을 거의 그냥 증명부터 해놓고 나서 스테이트먼트를 쓴 느낌이라서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을 텐데 네 참 거꾸로 배우는 느낌이네요. 거꾸로 배우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주 화가 납니다. 홍상이 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준이 형이 이제 다음 시간에 화나가지고 준비해 오지 않을까? 아 이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걸 조금 어느 정도 노리고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X1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들어있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제 푸사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를 바이젝티브하게 이미지로 이제 옮기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어떤 X를 찾아서 여기에서 어떤 X를 찾아서 뭐 이걸 만족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원래 원하는 거였죠.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부등식은 거의 또 작용하게 돼요. 이 부등식은 거의 작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1 마이너스 gamma 붙어 있던 그 부등식을 또 생각을 해보면 그 2분의 1 오른쪽으로 여기에 있던 2분의 1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바이 디피니션이 이거니까
Q에 이제 눈 밖으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게 그 렘마의 프루프고 이제 남은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것도 이제 거부감이 드는 증명이라서 우리 목표는 이제 메인 목표는 임플리시트 펑션 띠어렘 증명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증명하고 아마 오늘 끝내면 될 것 같아요. y는 0이라고 쓸게요. 레귤러 밸류였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x0라는 친구를 뽑아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x0라는 친구를 뽑아올게. 이거랑 U의 교집합에서 x0라는 친구를 뽑아올 건데 이게 그 바나나 매니폴드의 차트 비슷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제 이 렘마를 쓸 건데 음, 그래서 U랑 이제 그 대로셋의 교집합에 있는 친구를 뽑아올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이를 위해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친구의 라이트 인버스가 있을 텐데 이게 라이트 인버스 오브 D예요. 이제 이거까지 이제 우리가 한 세팅이고 이제 요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C랑 델타를 요걸 만족하도록 잡아올게요. Q는 바운디드니까 C 잡아올 수 있고 C가 주어지면 이제 델타가 또 요걸 만족하도록 잡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델타가 충분히 작아가지고 요것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또 그 어떤 크사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크사이라는 벡터가 충분히 8분의 델타보다 작으면 이런 거 상수 두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이 다 맞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 짓을 하지 싶은 D 사이로 적을까요? 그냥 이게 이거는 뭐 근데 어떻게 쓰고 싶은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미분 가능하니까 그냥 사이가 이렇게 0 넘어갔다고 치면 이게 0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입실론을 이제 C분의 2로 두고 대충 짠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뭐 이런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음, 이게 네 이렇게 만족하도록 이제 델타를 잡았고 사이를 이제 커널에서 잡아올게요. 이게 델타 분의 8분의 델타보다 작도록 잡아올게요. 그러면 이제 x1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x0에서 사이로 이제 더해준 친구를 잡아올 거예요. 그거는 요 그림상에서는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굳이 이제 저렇게 하는 굳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x1을 잡아왔을 때 어디 갔지? 네, 여기에 있는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되죠. 사이가 8분의 델타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만족되고 이것도 만족되고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될 거예요. 그첫 번째 조건은 이제 이걸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커널 D가 제로니까 이제 이거 날라가고 요거 대충 에스티메이트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렛마의 컨디션을 만족을 해요. 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어떤 또 렛마를 적용을 해주면 x를 찾을 수가 있겠죠. fx는 제로가 될 거고 이제 x x 빼기 x1이어야 되는데 x1이 이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x 빼기 x0 빼기 q 사이가 이미지 Q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x랑 x0가 거리는 델타보다 작도록 하는 이런 걸 렛마를 써서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Q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젝티브니까 또 어떤 유일한 원소가 존재를 해서 이제 이 친구를 리프레젠트한 어떤 친구가 존재를 하겠죠. 어떤 그거를 제가 파이로 잡을 이 대응을 파이로 잡을 건데 이게 파이인 거니까 x는 넘겨주면 xi 플러스 파이에 우리가 아까 얻고 싶었던 대충 이런 거를 복원을 하는 거고요. 아직 그 엄청 잠시만요. 여기가 q가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q가 인젝티브니까 이렇게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 q에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젝티브니까 네,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걸 잡아올 수가 있을 거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만족을 할 텐데 q 파이의 크씨를 잡아오면 이게 지금 정확히 요거 빼기 요거니까 x 빼기 x1이니까 다시 렛마를 또 쓰면 요거가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형체가 막 나오고 있는데 C가 곱해져 있고 F에 뭐 X0 플러스 C인 건데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또 정의가 되기를 그 4분의 4C분의 델타로 돼 있었으니까 이게 또 2분의 델타가 돼요. 힘들다. 어제 할 때는 편집한 줄 읽을 때는 재밌었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파이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 파이가 대충 그 코디네이트 차트 비슷한 역할을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CL 맵이 돼요. 그걸 보여야 되는데 5분 남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이걸 뒷바이는 할 건데 대충 이런 식으로 뒷바이는 할 거예요. X를 넣으면 왜 이렇게 정의를 할까야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증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족되는 게 X0를 넣어보면 이제 다 죽고 남는 게 없을 거예요. X0를 넣어보면 이 친구는 다 죽을 거고 QFX0만 남을 거니까 근데 이 친구는 0이니까 이제 죽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딥 사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미분을 해보면 아까 전에 렛마를 쓰고 싶으니까 Q에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랑 그 아까 전에 Q랑 이 친구들이 어, 네, 여기서 이제 이 렛마를 다시 적용을 해주면 이게 또 2분의 1보다 작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 뭐 동부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이 렛마에 다시 먹여서 이 렛마에 다시 먹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렛마 C1에 대해서 된 거긴 한데 그냥 L번 하면 되니까 CL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가 그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까 전에 도메인 생각해 보시면 대충 이렇게 생겼었었죠. 그래서 그 사이가 다시 8분의 이제 델타보다 작은 커널 뒤에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뽑아오면 왜냐면 그 제가 트랜지션 맵까지는 안 보일 거라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잡아오면 이제 사이 플러스 q 파이의 사이를 해보면 요거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다시 써줘서 8분의 델타에다가 그리고 q 파이 저 c가 이제 2분의 델타보다 그 작잖아요. 그거는 아마 위에 또 어딘가에서 보였을 텐데, 아, 네, 여기서 보였네요. 여기서 보였으니까 2분의 델타에서 어쨌든 이게 델타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요식도 성립하죠. 사이에 x0 더하기 사이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사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 인버스를 먹여주면 x0 더하기 pc 더하기 q 사이에 pc를 해주면 이게 p사이 인버스의 pc인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변에 d 곱해주면 dx0 더하기 d 끝인데 d 끝이는 없으니까 커널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요. 대충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파이라는 친구가 이제 CL이 되고요. 그리고 어, 네, CL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X0라는 친구가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이 파이를 제로에서 계산을 해보면 0이 되고 음,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깊이 이쯤 되니까 좀 지쳐가지고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거랑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음, 지금 요걸 만족하는 게 주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 하다가 솔직히 좀 그 생각을 좀 포기해가지고 그냥 마무리만 할게요. 이걸 만족을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끼워 맞추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다시 쓴 거는데, 네, 이게 정이고, 그러면 이제 넘겨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가 터널 뒤에 들어가. 그래서 에타의 사이즈를 보면 이제 진짜 한 세 줄 남았어요. 여기 x 빼기 x 제로고, 근데 우리가 x 빼기 x 제로를 저 8분의에서 정체불명의 식으로 잡아왔으니까, 아, 이래서 잡았나 보구나. 사식세를 먹으니까 대충 왜 잡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트라이앵글 인퀄리티를 써가지고 적용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x 빼기 x 제로로 이제 묶일 거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만족하도록 잡아줬으니까 8분의 델타보다도 작아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요거는 왜 잡았는지 알겠고, 그죠? 8분의 델타보다 작으니까 에타가 이제 파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이건 내가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에타가 파이 표시가 돼야 된다고 하고, 이거는 내가 왜 조금만 이따 고민해 볼게요. 일단 끝내고. 그래서 이제 x가 psi의 인버스 psi가 되고, 그래서 psi가 제로셋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적당한 1 플러스 c 적당한 오픈셋에 이제 커널 뒤로 가는 차트가 돼요. 차트가 돼서, 네, 트랜지션 맵은 제가 스무스인 건 안 보일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맵이 뭐 C 인피니신 건 직접 보여야 되긴 하는데, 그건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차트를 이제 컨스트럭트를 해서 우리가 원했던 요 친구를 갖는 그, 네, 코디네이트 맵을 다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M이란 친구가 이제 어디 있는지도 헷갈리는데, 이 친구가 CL 바나나 매니폴드가 된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좀 헷갈렸는데, 이 부분은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오피셜하게는 여기까지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사드스 참 메일은 좋아요. 사드스 메일은 저희는 중요한데, 네, 힘드니까. 전 가보겠습니다. 아니, 가보지 말고 같이 고민 좀 해봐요. 왜 다가 아, 파이크시죠? 미안합니다. 저 아, 빨리 오라고요. 약속이 있어요. 안 돼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갑자기 생겼어요? 네, 도망갈 맞아요. 약속 생겼죠? 갑자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방금 막 그 도망갈 약속 잡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증명한 렘마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전 나가볼게요. 일단 안녕. 나는 5분 뒤에 세미나가 있어서 나갑니다. 아,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농담을 어떤 한번 네, 요거? 설명한테 설명해 보라고 농담을 한 말이야.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죠. 다음에 성순이 형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저는 전에 먼저 믿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써보면 대충 느낌은 오거든. 그래서 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책 보면서 따라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같이 책을 보고 또 궁금한